안녕하세요. 대박열림 고시학원 식품학 담당하는 이경현입니다. 이번 6월이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식품학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핵심 요점을 한번 짚어보고 전체적인 평가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 문제가 항상 수분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분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잖아요.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유독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형 중에서 가장 해당이 되는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결합수는 압착시 제거되는 물이 아니잖아요. 제거되는 물은 자유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조 시에도 제거되지 않고 용매로도 작용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물이 바로 제거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수라고 했었고 압착 시 제거가 된다라고 했으면 자유수가 되기 때문에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유지에서 해당이 되는 지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튀김 문제로 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튀김 시 유지의 변화로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먼저 보시면은 점도가 낮아진다.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산화 중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중합이 되면서 끈적끈적 점도는 높아지게 될 거고요. 가열산화부터 시작해서 자동산화 여러 가지 산화가 특히 가열산화가 일어나겠죠. 산화가 일어날 거고요. 분해산물들이 바로 고분자로 중합이 되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가수분해로 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유리지방산이 생성이 되면서 산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효소 문제이자 탄수화물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효소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펙틴질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펙틴 에스터라제를 활용해서 펙틴을 가수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알코올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펙틴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갈락투론산의 중합체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6번 탄소 자리가 갈락토지에 있어서 6번 자리가 카르복실기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갈락토론산이라고 하게 되는데 부분 이거에 있는 바로 여기에 메톡실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메톡실기라고 하게 되는데 펙틴 에스터라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펙틴아제다, 폴리갈락토로나제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 자체를 끊어서 염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펙틴나제, 즉 폴리갈락토로나제였다면 펙틴 메틸 에스터라제라고도 하고 펙틴 에스터라제라고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메탄올을 제거하는 메틸기를 통해서 메탄올 형태로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펙틴 에스터라제 쉽게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고 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탄올, 프로파놀, 에탄올, 메탄올 바로 정답은 4번 메탄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요. 그 다음 역시 또 여기에서 아까 튀김 문제로 하나 나왔었고요. 유지 부분에 있어서 인지질에 대해서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의 구조에 있어서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이렇게 했었을 때 바로 복합지질 파트에 있어서 인지질 부분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서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레시틴은 동물에도 식물에도 들어있는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동물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란 노른자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인지질이 있을 거고요. 식물성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대두 속에 들어있는 인지질이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인지질 같은 경우에가 바로 유화제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포스파티딜 콜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는 카르복실 에스테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소수기가 될 거고요. 한 군데는 이렇게 인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군데 바로 포스파티딜 콜린 같은 경우에는 포스파티딜 콜린 그래서 두 군데는 바로 지방하고 결합하는 소수기 또 나머지 인산 부분과 콜린 부분은 바로 친숙기하고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기와 친숙기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겠죠. 그래서 극성, 비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극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친수 부분이고 비극성 부분이 소수기 부분이겠죠. 유화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여기에서 고급이라는 개념은 탄소 개수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의 에스터 결합의 대표적인 것은 왁스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은 다당류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구조도 1개짜리, 단당, 2개짜리, 2당, 2개짜리부터 10개짜리를 우리가 2당에서부터 소당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다당류라고 하게 되는데, 다당류의 구조에 있어서 지금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글리코겐은 동물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당과 산이 있었을 때 겔 형태로 변한다? 이거는 동물에 우리가 바로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였었고요. 자, 베타글루칸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이거는 귀리라든지 보리 속에 들어있는 요즘에 또 핫하게 뜨고 있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소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바로 이건 글루코즈의 구조죠. 베타13 더하기 베타14이란 글루코즈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 다당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건데, 키틴에 해당이 되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었는데, 바로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래서 우리가 글루코즈 구조에 있어서 2번 탄소 자리에 NH2CO, CH3 이렇게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결합해 있었던 것이 바로 키틴의 구조였었고, 여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를 한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베타14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키틴의 구조겠죠.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결합을 한 건데, 대신 우리 몸에는 분해 요소가 없죠. 왜? 베타 글루코즈 구조에서 베타14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 인체의 경우에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소로 쓰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부분에서는 다당류 구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것도 뭐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문제 냈다 바로 보셔야 되는 건데, 전화당은 비성광도가 우선성이다 라고 했었는데, 전화당에 해당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2당류에 해당이 됐던 설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포도당, 과당으로 1대1로 쪼개지는 거였었잖아요. 그랬을 때 성광도, 빛을 쏘아봤었을 때 성광성 설탕의 경우에 플러스였다면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1대1 분해물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과당 쪽의 마이너스 성질 쪽이 강해지면서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로 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전화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과당이 생기게 되면서 용해도가 증가를 하고 감미가 증가하더라라는 특징.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바뀌게 됐었던 바로 이제 우선성이 아니라 좌선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과당은 감미가 가장 높은 거. 그 다음 잔탄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미생물이 생성할 수 있는 다당류, 검류 문제. 그 다음 포도당, 솔비톨 관계도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바로 포도당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여기 6번 구조에 있어서 카르복실기 해당이 되는 특히 1번 탄소 자리죠. 1번 탄소에 해당이 되는 알데하이드기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 알데하이드 구조가 에탄올 구조로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환원된 구조다라고 해서 환원된 당 알코올이 바로 솔비톨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딱 봤었을 때 전하당은 좌선성 이렇게 바로 찾으실 수 있는 1번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전하당을 비롯해서 탄수화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7번에서 마찬가지로 또 이 부분도 전분의 호정화. 그래서 탄수화물 파트에서는 전분 부분으로 해서 전분에서 여러 가지 호화, 노화, 당화, 호정화, 계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건데, 먼저 이 부분은 호정화 부분을 물었잖아요. 보시면은 전분의 호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호정화라는 것은 여기 1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뻥튀기를 만든다든지 옥수수가 팝콘이 되는 거라든지 밥이 누룽지가 되는 거라든지 하게 되면서 물을 가하지 않고 고온 건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0도씨, 160도씨 이상으로 가열했었을 때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호정화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용성 전분은 찬물에 잘 안 풀어지거든요. 근데 뻥튀기 생각해 보시면은 물 떨어뜨리면 쫙 하고 흡수하게 되면서 바로 가용성, 녹을 수 있는 덱스트린 형태로 분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글루코시드 전분들의 구조가 바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바로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제가 분해가 되면서 물을 쫙 빨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곡물의 팽화다라는 것은 열, 압력을 가해서 뻥튀기가 됐었을 때 뻥이어라고 했었을 때 펑 터지는 팽화 과정을 통해서 호정화된 전분은 훨씬 더 소화작용이 쉬워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기도 더 쉽다라는 거.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계속 기본 문제로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단백질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단백질 부분으로 보고 자 치즈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에 변별력을 두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헷갈린데? 라고 했던 부분의 문제를 3문제 정도 찾는다면은 저는 이 문제가 좀 그 문제 중에 해당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우유로 치즈를 제조할 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치즈의 경우에도 모짜렐라 치즈와 코티즈 치즈처럼 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치즈라든지 또 레닌이라든지 키모신 이란 효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치즈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의 변성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등전점에서 잘 응고가 돼요. 카제인의 등전점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될 때 응고되지 않는 액체 부분을 우리가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유청 부분에는 당연히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겠죠.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이 있을 거고요. 레닌 또는 키모신. 레닌은 송아지 위에서 있었던 효소였었다면 키모신은 그거를 이제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효소. 같은 작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레닌 키모신으로 처리해서 단백질 간 결합을 유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카제인 중에서 카파카제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친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카제인 분자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포진해서 서로 음이온 형태로 밀어내고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 레닌이라든지 키모신이라든지 이러한 효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 글리코펩타이드 부분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글리코펩타이드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불안정한 형태의 파라카파카제인 형태가 되면서 이 형태들이 칼슘 이가이온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제 치즈, 일반적인 효소를 이용한 치즈의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에서 단백질 간 결합을 유도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하면서 불안정한 파라카페카제인과 칼슘들이 결합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인산 칼슘의 인산기가 이게 바로 이제 바깥쪽에 우리가 카제인 단백질을 인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칼슘과 인이 결합되어 있는 카제인 형태 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서로 이제 응고가 됐다. 뭐 이거는 산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바로 레닌에 의한 것들은 불안정한 파라카파카제인으로 분해가 되면서 응고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3번 역시 쉽게 찾으실 수, 쉽게까지는 아니겠네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이거는 파라카파카제인이 되면서 불안정한 형태로 응고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유지의 발현점에 그랬죠. 자, 먼저 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현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튀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유지의 발현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는데 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지방산, 글리세롤, 중성지방 구조에 지방산이 1개, 2개,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트리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이 구조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유지가 가열이 되게 되면은 이 지방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쪼개지게 될 거고요. 글리세롤 구조에서 또 물 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아크롤레인이라는 푸른 연기가 나오는 그 지점을 우리가 발현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발현점이
그 튀김을 하거나 볶음, 가열을 하려고 기름을 바로 이제 가열을 했었을 때 연기가 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조리하는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음식에도 영향을,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서 바로 노출된 유지의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유지의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많이 산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발연점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의 함량, 분해물에 해당이 되는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발연점이 또 낮아지게 되고요. 유지 정제도가 낮을수록 또 발연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연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 다, 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나, 다, 라.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또 지방산 구조 먼저 써볼게요. 지방산 구조라고 했는데 지방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바로 지워버렸는데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계의 지방산은 우유 속에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10개짜리,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이란 일반적인 거에 16개짜리, 18개짜리 다 짝수 지방산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홀수가 아니라 짝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자연계의 불포화 지방산, 아이고 제가 이거를 조금 착각을 했네요. 불포화 지방산인데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공액 이중결합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리놀레산, 리놀렌산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9번, 12번 우리가 공액 이중결합이라는 것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차례 되어 있는 것을 공액 이중결합이라고 하고요. 9번, 12번 혹은 9번, 12번, 15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9번 탄소,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있는 것은 비공액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상태에서는 비공액 이중결합으로 있었던 것이 산패가 진행이 되면은 공액 이중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지질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두 번째 것도 틀렸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지방산에 자 우리가 번호를 매길 때는 카르복실기로부터 번호를 몇 번 이렇게 매기고요.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메틸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9번, 12번, 15번 그러니까 탄소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이 15번이다. 탄소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이 9번, 12번에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까지 있게 되는 건데 12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었던 구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거에서 6번째 자리에 처음 이중결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오메가6 지방산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산의 번호를 매기는 것은 카르복실기로부터, 오메가의 번호를 매기는 것은 맨 끝에 메틸기로부터 매겨요. 그래서 지방산의 메틸기에서 6번째 탄소 자리에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것에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한다.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산 구조 설명할 때 바로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는 탄소에 결합된 수소가 같은 방향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 구조를 우리가 시스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엇갈려 있는 구조를 우리가 트랜스라고 하게 되는데 같은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라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10번, 아이고 다 지웠어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단백질의 구성 아미노산 그랬죠. 구성 아미노산 볼게요. 자, 구성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었는데 단백질의 구조에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해당이 되는 구조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구조, 1차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천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거저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미노산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으면 D형, 왼쪽에 이렇게 아미노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L 아미노산이다 라고 해서 바로 왼쪽 L형에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쉽게 찾으셔야 되는 거 문제죠. 그 다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은 한 분자 내에 1개 이상의 아미노끼하고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는 구조다. 맞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은 여기에서 이런 아미노끼 쪽은 양이온, 카르복실기 쪽은 음이온을 띨 수 있는 양쪽성 이온이다 라고 맞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 L형 기본으로 바로 찾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시면은
또 여기에서 단백질, 아까 치즈 문제도 있었는데 또 변성 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단백질의 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열 변성이 일어날 때 수분이 많다면,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다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 가지 전해질, 그 다음 pH,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가느냐 알칼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맞습니다. 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단백질의 고유 전하를 변화시켜서 변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산은 수소를 주게 됨으로써 카르복시기 쪽을 안정화시킨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 동결 변성도 있게 되는 건데 최대 빈결정대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에서 생선을 보관한다, 냉동실에서 고기를 보관한다 했었을 때 이 온도 범위를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해야지 다음번에 해동을 했었을 때 식품의 품질 상태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틀렸었는데 변성이 되면은 고유 구조는 변화하나, 자, 2차, 3차 구조는 변화하고 1차 구조에 해당이 되는 펩타이드 구조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변성이 됐었을 때 생물학적인 이것들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변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쉽게 나온 문제였었는데, 자, 이거는 콜로이드 문제이자 겔 문제이자 단백질 문제이자,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에 있어서 콜로이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물성 파트에 해당이 되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식품 콜로이드 상태에는 졸과 겔이 있다라고 했는데, 졸은 액체 중에 고체가 있어서 흐를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졸, 그 다음에 이 성상이 바뀌어서 고체 중에 액체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굳어있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겔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겔에 해당이 되는 것만 골라라 라고 했죠. 그래서 생선 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찐 어묵, 튀긴 어묵이 됐었을 때 어묵이 된 것도 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젤리 같은 경우에도 젤라틴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팩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졸에서 겔로 굳어있는 형태. 치즈의 경우에도 카제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굳어서 여러 가지 우유였던 것이 변성에 의해서 겔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우유는 말 그대로 그냥 흐를 수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졸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와 라, 그래서 가, 나, 라가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풍미였으니까 이거는 향에 관련된 물질로 볼게요. 냄새, 향 혹은 냄새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식품의 가열 가공 중 이렇게 얘기했죠. 풍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양파, 마늘 가열하게 되면은 설피드, 다이설파이드, 다이아릴설파이드, 다이메틸설파이드 여러 가지 황에 해당이 되는 멀캅탄, 프로필 멀캅탄 이러한 구조들이 전부 다 화합물들에 대한 구조의 이름들이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피라진, 피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볶은 음식 속에서 나오는 향 성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야르 반응은 당과 바로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었을 때 바로 멜라노이딘에 해당이 되는 갈색 물질,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피롤이라든지 하이드록시 메칠 퍼프랄, 여러 가지 퍼프랄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바로 여러 가지 갈색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 맞겠죠. 테르펜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질이 분해가 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휘발성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 바로 카복실기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테르펜 계열들은 주로 테르펜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향에 해당이 되는 것들, 과일향이라든지 이러한 향의 리모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향에 해당이 되는 성분이고요. 지질분해에서는 휘발성 카보닐 화합물들의 냄새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다라는 걸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식품 단백질이죠. 그래서 볼게요. 식품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식품 단백질의 특징이었잖아요. 자, 볼게요. 식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었는데 두부 제조 시 보통은 우리가 칼슘염, 마그네슘염으로 인한 염에 의한 응고, 그 다음에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이용한 산에서 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염화 칼슘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황산, 마그네슘 등의 염을 첨가한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면 맞아, 황산, 마그네슘도 있어 라고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하긴 하다 라고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넘어가 보시고요. 대두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저해하는 트립신 이니비터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대두를 먹는 게 아니라 가열을 하기 때문에 가열 시 트립신 이니비터의 작용은 바로 억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대두 부분을 설명할 때도 가열에 의해서 트립신 이니비터, 적혈구를 용혈시키는 헤마글루티닌, 사포닌이라는 것들은 일부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밀 단백질, 우리가 글루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틀렸는데요. 쌀, 밀 등 곡류 단백질에는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부족한 아미노산을 제1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곡류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나머지 걸 몰랐더라도, 그래, 제1제한 아미노산, 곡류 단백질에서 제일 부족한 게 라이신이지 라고 했으면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문제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시면은 자, 맛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감미료에 해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었는데, 자, 이것도 쉽게 보셔야 되는데, 아스파탐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종종 나온다고 했잖아요. 페닐케톤 유레아 환자 문제로 나온다든지 이 특성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건데,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비가열, 더 이상 가열하지 않는 보통 산성, 음료에 많이 넣게 되는 건데, 이거는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틱 액시드를 통해서 효소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효소 결합을 했기 때문에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 파괴된다. 따라서 비가열 산성 음료에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pH, 산에는 안정할 수 있지만은 열에는 안정하다. 이 말이 틀렸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아세설팔칼륨이라든지 자이리톨 같은 경우에는 자이리톨의 당알콜, 청량감, 저칼로리 식품에 이용한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의 200에서 300배 정도의 단맛으로 감미료로 이용한다.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린 거. 그 다음 리보플라빈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까요? 리보플라빈에 관련된 것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2 해당이 되는 리보플라빈인데, 자, 볼게요. 리보플라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보통 이것들은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로 찾으셔야 돼요. 제가 루미크롬, 루미플라빈 이렇게 해서, 특히 리보플라빈은 우유 속에도 많이 들어있게 되는 건데, 우유를 테트라팩 안에 넣는 보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2가 빛에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빛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성, 중성, 알칼리에서 루미크롬, 루미플라빈으로 분해가 되면서 영양소를 바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빛에 안정하다. 이거 기본 문제로 나왔겠죠. 그래서 우유 유제품은 좋은 근원이 되고요. 또 이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체내 대사에서는 FADH2 이렇게 해서 바로 수소 이온을 통해서 에너지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산화환원 반응. 산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알칼리에서는 불안정하다. 맞습니다. 그냥 나머지 걸 몰랐더라도 루비플라빈의 특징, 열의 불안정해, 빛의 불안정해 라고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 자, 색깔 부분에서 갈변 문제였겠죠. 갈변. 비효소적 갈변 반응으로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스코르빅 액시드 자체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 반응, 아스코르빅 액시드의 산화. 그래서 농축되어 있는 과일류 제품에 있어서도 바로 갈변이 자체적 산화에 의해서 갈변이 유발됩니다. 그 다음 캐러멜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기 이런 달고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170에서 200도 정도의 바로 고온 가열했었을 때 갈색 색깔 나타내는 캐러멜 색소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도 워낙 그 수분활성도 부분에서 아까 첫 번째 1번 문제가 자유수 결합수 문제로 해서 결합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등온 흡습 탈습 곡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1영역에 해당이 되는 영역 3, 그 다음에 0.8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지방산의 산화 그래프 곡선이라든지 효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서 0.6, 0.7 부분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낮아져도 수분활성이 높아져도 감소하게 된다. 적어지게 되면 농축이 될 것이고 수분이 더 많아지게 되면 희석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활솔도 0.5, 0.8 범위가 0.67이 들어가는 범위잖아요. 이 범위에서 가장 느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마이야르 반응의 가장 기본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0.6, 0.7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쭉 봤었을 때 이거네.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은 이쪽 산보다는 중성 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서 반응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는 줄어들고 올라가면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나왔겠죠. 무기질, 아까 제가 갈변 보시면은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칼슘의 여기에서 보시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물질은 요오드, 티록신에 해당이 되는 거 요오드 맞고요. 클로로필의 가운데 들어있는 물질은 마그네슘 맞죠? 포르피린 구조 속에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은 가운데 들어있는 철, 이가이온 다 맞고요. 우리 몸에서 칼슘 이렇게 되면은 칼슘하고 우리 몸에서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은 인이다 라고 했었고 나트륨과하고의 비율이 조절되어야 되는 것은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 조절 무기질은 칼륨이다. 1번이 틀렸겠죠. 굉장히 쉽게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최근에 기능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 기능성 식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능성 성분,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봤었던 문제였었는데 보면은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마토에 라이코펜, 그래서 이거는 혈관 튼튼, 루틴은 혈관 튼튼, 그 다음에 라이코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립선암 예방에 좋아, 항산화 기능이 있어,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성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도 있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들깨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다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눈, 이렇게 시각 이런 기능들인데 식물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브로콜리, 케일 여러 가지 이제 푸른색 채소 속에 들어 있어서 또 이러한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들깨에 들어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60% 정도가 들어있는 리놀렌산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대신 단점 중에 하나가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산패에 약한 성향이 있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테인과 들깨 바로 2번이 틀렸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문제들의 경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부터 수분 문제는 결합수의 문제로, 그 다음에 탄수화물 부분은 다당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류의 특징, 그 다음에 호정화 문제로 해서 3문제. 지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튀김 문제 있었고요. 인지질 그 특징들, 발현점의 조건, 그 다음에 지방산의 구조,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파트에서 특히 치즈 문제도 있었고요. 콜로이드 식품의 물성도 있었고요.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아까 여러 가지 식품들에서 유독 단백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로 해서는 식품과 관련돼서 그 특징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많았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향 부분에 아까 냄새 파트 있었고요. 감미 부분으로 해서 맛 문제 있었고요. 비타민 부분에서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있었고요. 식품 속의 무기질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 반응 물어보는 문제 있었고요. 마지막 식품 속의 기능성 성분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로 해서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파트별로 골고루 다 들어간 부분에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1, 2, 3, 4번 중에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품화학 개론이란 문제에서는 각 파트별로 구성에 있어서의 특징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올해의 특징은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 경향들이 조금 많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또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이미 기출로 됐었고 최근에 이런 검류 문제라든지 키팅 문제라든지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많더라. 기능성 식품에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된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하고 공부를 하셨다면은 좋은 결과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